네, 안녕하십니까. 1호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 트로트 12회차 리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뭐 리뷰가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딱히 리뷰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그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는 13회차 리뷰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은 종료했기 때문에 13회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초대 불타는 트롯맨이 된 손태진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결론 보면 이제 그 가장 유력했던 우승 후보 황영웅 씨가 사라지고 손태진 씨가 뭐 결승전 1차전에서 2등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우승 후보였고 그대로 결국 우승자가 됐고, 2위는 신성, 그다음 이제 민수연,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 등까지가 이제 탑 7인데, 온라인 투표 결과를 보면 황영우 씨가 늘 1등이었고 2, 3등을 이제 그 민수연, 박민수 이 라인 1, 2, 3등을 계속 달렸었고, 손태진 씨는 뭐 저 6위권, 7위권에 있다가 5위가 되고 4위가 되고 4위까지가 최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승전 1차전에서 문자 투표에서는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손태진 씨가 꾸준히 치고 올라왔고, 그 황영웅, 민수연, 박민수 이 라인이 1, 2, 3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황영웅 씨가 사라진 상황에서 같이 2, 3등을 하고 있던 또 이 동거인들이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아쉽게도 이제 민수연 씨나 박민수 씨는 좀 끝까지 저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워낙 또 그 전부터 유명세가 있던 손태진, 신성 씨가 결국은 1, 2등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손태진 씨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손태진 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싱가포르에서 나왔어요. 싱가포르에서 17년 정도 살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한국으로 온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잘하죠. 저희 이 기사 준비하면서 그 KBS 월드 라디오 채널과 인터뷰하는 거를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인터뷰하는 건 좋은데 거기 이제 그 자막이 자동 생성되잖아요. 다 틀리는 거예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어떻게 해놨는지 그거 영상 한번 구해보시면 거기서 빵 터질 거예요. 무슨 뭐였더라, 뭐 다 팔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막 굉장히 불안정하더라고요. 우리도 자막으로 보시면 왜 BTS 팬들이 자막 얘기를 하시는지 아주 10분 이해를 했죠. 여하튼 뭐 영어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뭐를 거의 다 잘한대요. 이런 분들을 멀티링구얼이라고 하는데, 멀티링구얼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일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주로 기준은 3개 이상의 언어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다양한 언어를 배우면 이게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3개 나라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데 발음이 매우 정확하다는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손태희 씨는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 언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니까 뭐 성악가가 이탈리아 노래를 부른다, 이탈리아 가곡을 불러도 뜻은 몰라도 발음은 똑같이 해야 돼. 안 그러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발음이 이상하면 이상한 노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 부를 때 마찬가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발음이 이상하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멀티링구얼이다 보니까 발음이 잘 되고, 또 발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언어의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죠. 재미난 건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거든요. 아무나 못 가죠. 그 실기 실력도 뛰어나야 되고 필기도, 그 우리로 따지면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했나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노래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는 뭐냐면 성악 레슨도 받고 뭔가 그 성악가 가려면 뭐 그 준비를 하잖아요. 실기 준비를 전혀 한 적이 없는, 음악을 그래도 노래를 제대로 배운 건 고등학교 때가 처음이긴 한데,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들은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대학처럼 학점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악이나 미술 수업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표현에 따르면 자기 신의 어떤 편리함에 따라 가지고 고른 게 합창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합창이나 노래나 성악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과목을 들은 게 아니라 음악 미술 중에 무언가 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데 자기랑 뭔가 편리하다라는 게 뭔가 뭐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뭐 시간표도 짜고 뭐 이렇게 편의적으로 따다 보니까 합창이 된 거였는데 가서 노래를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합창부 지휘자 하시는 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손세진 씨한테 노래를 잘하니까 대학 가서 성악을 전공해 봐라, 추천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손태진은 꿈이 따로 있었어요. 호텔 경영.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바텔 호텔 학교라는 곳에 지원해서 합격을 해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호텔 경영 쪽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다 아마 그때쯤 이제 가족이 한국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아마 호텔 경영에 대한 꿈도 약간 그 합격해서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부모님이 모두 클래식과 팝 등 음악을 좋아해 선천적으로 음치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합창반을 한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지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 합격해 성악을 전공하게 됐다. 과연 운만으로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만큼 실력과 뭔가 그 기반이 탄탄하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랬으면 성악과로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크로스오버 가수가 돼요. 왜 크로스오버에 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이번엔 군 생활에 영향을 끼쳐요. 군대를 이제 성악병으로 가게 돼서 성악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무대에 서면서 또 다양한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니까 성악가라고 해도 군대 가면 성악을 하는 게 아니라 성악도 하지만 무슨 뭐 독립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군가도 부르고 다양한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인터뷰 때 한 얘기를 들어보면 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복무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보면서 크로스오버 음악에 대한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전역하고 나서도 그룹 활동에 대해 관심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인 2016년 우리가 못 알고 있는 JTBC 팬텀싱어에 출연하게 되죠. 팬텀싱어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본선이 진행되면서부터는 계속 팀전으로 가는데 팀이 이제 매번 바뀌어요. 그러다 결국은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서 결승전 무대를 앞두고 우리가 못 알고 있는 포르테디 콰트로라는 팀을 만들게 되죠. 고훈정, 김현수, 이별이 함께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인기연상 흉스프레소라는 팀과 맞붙어가지고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죠. 초대 팬텀싱어예요. 손태진 대단한 게 이렇게 두 프로그램 모두 초대 우승자이기도 하고, 게다가 장르가 전혀 다른 크로스오버, 트롯 이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한 아주 이례적인 경력을 쌓게 됐고, 아마 이런 경력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대단한 기록을 갖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부터 앨범도 내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죠. 최근까지도 뭐 지난해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콘서트를 했고, 올해 초에는 국립관현악단과 함께 신년 음악회도 했고, 그러니까 그 불타는 트럼에 방송하는 내내도 계속 이 포르테디 콰트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월 20일 날 그 이야기라는 디지털 싱글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월 25일 날에는 유니세프에서 주관했던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동행 콘서트에 무대에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방송을 보면서 이 참가자 손태진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켠에서는 계속 이 크로스오버 가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였죠. 자, 당연히 포르테디 콰트로의 팬들이 많죠. 멤버들 다 잘생겼어요. 노래도 잘하고. 하지만 손태진 씨가 좀 더 잘생기긴 했죠. 팬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덤은 굉장히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성악가로서 와 손태진 좋아했는데 2022년 11월 28일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오죠. 불타는 트롯맨에 손태진이 출연한다. 이거 뭐 사실이야?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11월 5일 날 공식 100명의 참가자 발표하는데 거기에 정말 손태진의 이름이 있죠. 더 놀란 건 가요계였어요. 왜냐? 이보다 앞서가지고 10월 21일인가에 불타는 트롯맨에 심수봉 씨가 심사위원으로 합류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돼요. 심수봉 씨는 손태진의 이모 할머니. 그래서 2021년에 이제 KBS에서 그 심수봉 씨가 콘서트하는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 이때도 손태진이 함께 무대에 올라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손태진의 무대를 심수봉이 심사하겠네? 가요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시작했는데 심수봉 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른 출연자들과 달리 심수봉 씨는 남진 씨랑 주현미 씨랑 함께 그 준결승전에 그 3대 천왕전 때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가요계에서 깜짝 놀랐던 손태진이 노래하고 심수봉이 심사하는 건 최소한 손태진이 준결승전에 가야 가능한 거겠죠. 아마 제작진에서는 뭐 그 유명한 가수 손태진인데 당연히 준결승 가겠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굉장히 제작진도 기대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길이 녹록지 않았어요. 예심은 뭐 압도적으로 통과했어요. 본선에 들어온 다음에
팀 데스매치가 열렸는데 팀 데스매치에서 이제 손태진 씨는 오송, 황준과 함께 3인용이라는 팀을 결성했는데 트롯 레인저하고 맞붙어가지고 무려 13대 0으로 완패를 해버려요. 팀 데스매치 2차전은 구원자전이었어요. 각 팀마다 탈락한 팀에서 구원자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경연을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의 팀만 구원이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도 1등을 못해가지고 손태진 씨는 탈락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요. 어렵게 추가 합격을 하죠. 그 다음 라운드는 1대1 라이벌전이었어요. 여기서는 단 한 점 차로 또 탈락을 해요. 이때도 추가 합격을 하긴 하죠. 계속 뭐였냐면 노래 잘해요. 성악 크로스오버 가수로서의 손태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펜타곤 우승자 출신인데. 문제는 느낌이 뭐냐면 트롯 가수가 아니라 크로스오버 가수가 트롯을 부르는 느낌? 그러니까 트롯 가수로서의 그 진정한 실력자를 뽑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정도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 크로스오버적인 성악적인 요소가 약해도 트롯을 잘하는 게 우선인데 여기서 약점을 찾고 발휘하니까 노래는 잘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본선 3차 디너쇼 미션에서 비로소 손태진이 달라져요. 거기서 1차 팀전에서 1등을 하고 2차 최강자전에서 다시 1등을 하면서 최종 1등을 해요. 이때가 이제 정확한 반등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크로스오버 가수가 트롯을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오버와 성악으로 다진 기본기가 트롯으로 폭발하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트롯 가수로서의 뭔가 변신에 성공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라운드 준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드디어 이모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또 눈길을 끄는 건 함께 듀엣을 하는 게 1라운드였는데 준결승전 1라운드에서 하필이면 또 황영웅과 함께 듀엣을 해가지고 심수봉의 비나리를 불러서 역대급 무대를 만들어내죠. 당연히 1등. 근데 이제 보면 요 당시 디너쇼 미션 할 때 정도에는 그 손태진 씨가 한 6, 7등 정도 온라인 투표 순위를 누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준결승전 1라운드 때 7차 그 대국민 응원 투표가 발표했었는데 그때 5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준결승 2라운드 때 8차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때 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 7등 하다가 5등이 되고 4등이 되고 하면서 대국민 응원 투표가 끝이 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결승전 1차전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인데 거기서 2등이 되고, 그러니까 뭐 6, 7등에서 5등으로 4등으로 2등으로,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아무래도 마찬가지. 노래는 잘하지만 트롯 가수로 변신을 못하다가 하고 난 다음에 반등해가지고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승권은 아니었죠. 왜냐면 황룡이 너무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승전 1차전까지 합류했던 황룡이 결국 하차하면서 2차전에서는 물론 이제 그 황룡 씨와 나머지 등수와 차이가 뭐가 달리 좀 손태진 씨는 나머지 등수와의 차이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결승 2차전에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결국은 손태진 씨가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손태진 씨가 어떻게 활동을 할 거냐예요. 당연히 1등이에요.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 주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1등은 트롯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활동해야 될 의무감이 있어요. 그런데 포르테디 콰트로 활동도 해야 돼요. 이게 여기도 팬덤이 막강하고 여기 팬덤이 막강한데 이게 팬덤이 달라요. 전혀 색깔이 전혀 다른 장르에서 둘 다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포르테디 콰트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그 댓글 달았더라고요. 손태진 1등 축하한다. 근데 앞으로 이 포르테디 콰트로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팬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탈락, 추가 합격, 탈락, 추가 합격 하다가 팀 데스매치전 끝났을 때 그 손태진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종 탑7에 든다면 트롯 가수의 길을 걷겠다. 탑7 됐죠. 우승까지 해버렸어요. 이 얘기들을 하면 포르테디 콰트로 이제 탈퇴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일정을 찾아봤더니 3월 25일 날 구미에서 구미 신춘음악회 포르테디 콰트로엔 소냐 콘서트 예정돼 있어요. 4월 달에는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 콘서트 잡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두 가지 활동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던 그 우승소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 앞으로도 트롯맨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키워달라. 그러니까 이제 트롯 오디션 1등답게
트롯 어깨에 지고 나가겠다라는 그 어떤 각오도 되어 있고 포르테트 콰트로는 오랜 기간 또 사랑을 해온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좀 정신없이 바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가수 한 명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뭐 간략하게 제가 뭐 손태진 씨 인생을 다 알 수는 없고 여기저기 인터뷰한 거라든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인터뷰까지 뒤져가면서 손태진 씨에 대해서 좀 그 탐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저 아직 상황에서 누가 될지 전혀 모르겠는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